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마지막 주에 또 마지막 날에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지 좀 도움이 될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뭔가를 돈을 이게 달러라고 이제 표현됐죠. 희화화된 그림인데. 이제 제목이 더 베어 트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거죠. 고매 함정. 이게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월가 용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를 투자한 사람들의 뭔가 함정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지금 이거 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뭔가 무질서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라든지 뭐 대주거래 또는 이제 숏 포지션을 늘리면서 갑작스러워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통상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뭔가 신호탄이 바로 베어 트랩 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엇갈리고 있죠. 절반의 사람들은 대세 상승 초입, 베어 트랩 랠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니다. 약간의 좀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이 나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이게 진짜로 베어 트랩 랠리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다우존스가 좀 더 올랐죠. 최근에 이제 사실 미국의 3대 증시를 놓고 보면은 다우존스가 제 상위값이고 중간값이 S&P 500, 그리고 맨 하위 값이 나스닥 100 지수, 테크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전에는 다우존스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롱 사이드 관점을 다우존스가 좀 강했지만 숏 사이드 관점에서는 나스닥 100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 바뀌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바뀌었죠. 실제로 보면은 미국 증시도 다우와 S&P 500만 빠졌고 나스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버티고 있는 국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에서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다우가 왜 못 가는지 바로 미국 은행 ETF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난번 보여드렸을 때가 바로 일주일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이제 미국의 은행 ETF, 전반적인 미국의 은행, 금융 회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뭔가 막 시원하게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조차 못 나오고 있고요. 그냥 하단 라인만 좀 견고하게 지지만 받는 국면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서도 아까 제가 방송 오기 전에 5시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연설을 봤는데 여기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시중 은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뱅크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MMF 펀드, 단기 머니플로우 관련된 이 자금에서의 뱅크런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연설했거든요. 그러면서 앨런 재무장관은 어찌됐든 간에 시그니처 은행 관련된 뱅크런 사태를 정부가 미리 예견했고 그래 잘 해결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 또 우리는 막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미국 은행 ETF의 주가가 사실은 애프터 마켓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국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대출로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을 보는 건데요. 통상 이제 회계장부에서 이제 회계 용어에서 보면은 차변 그리고 대변이 있습니다. 차는 이제 빌릴 차, 주체가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의 그 차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변은 빌려오는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대출로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용이죠, 신용.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써서 투자하는 비율인데 관련돼서 이제 1995년도부터 닷컴 버블 사태. 지금 보시면은 불마켓, 베어마켓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하고 이제 연동해서 보는 지표인데 이제 불마켓은 이제 강세. 그러니까 핑크색이 이제 베어죠. 베어가 이제 곰 장세지 않습니까? 하락 장세. 그러니까 통상 지금 핑크색이 올 때마다 뭔가 금융 리스크. 00년도에는 이제 핑크색 올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스테크 기업들이 다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07년도, 08년도 때 이제 베어 구간에 핑크색 되어 있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감들. 그때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사태였고요. 그리고 저게 잠깐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글로벌 교류가 차단돼 있었던 당시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일시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런 뭔가 부분이 나오면서 뭐 대출 투자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베어 구간이죠. 금리가 많이 속도가 생각보다 1년 동안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막 자이언트 스텝도 나고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왔을 때 바로 작년 기준입니다. 22년도. 이때 관련된 부분들 보면은 거의 최저점. 그러니까 보시면 대출로 투자하는 이 신용 비율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거의 지금 현재 구간이요. 바닥이 닷컴 버블 당시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금융 시스템 무너졌을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때 당시와 비슷한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구간이 글로벌 증시에 정말 투자의 적기가 된다. 긴 시간 놓고 봤을 때,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소프트 랜딩 그리고 로 랜딩. 근데 제가 볼 때는 로 랜딩은 조금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 랜딩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하드 랜딩인데 하드 랜딩은 뭘까요, 연준이? 금리 이 속도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의 범위인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올리는 거죠. 중립금리 6%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연간으로 보면요. 연간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것 뿐인데 지금 잠깐의 뭔가 하락이 뭐 몇 달이 나오든지 1년이 나오든지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지표만 보면은 지금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중립금리가 거의 도달된 상황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실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금리는 3.5% 정도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4% 넘어가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걸 보면 이제 바로 사고 싶죠. 막 대출받아 사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월간으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차변이고 요건 대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레디트 밸런스. 대변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간색은 네거티브 밸런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긍정적인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변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보시면 지금 아까 보면은 거의 최저치잖아요. 최저치인데 아직은 이제 심리적으로든 뭐 이제 대변에 대한 잔고를 보면은 아직도 빨간색이 상당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월간으로 보면은 아직은 조금은 뭔가 대출로 뭔가 투자하는 비율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하단에서 기준점 하단에서 초록색 바들이 이제 월간 단위로 보이시겠죠. 이런 국면이 좀 어느 정도 와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바닥인데 근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뭐 오려고 하다가 초록색으로 변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이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딱 감고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월간으로 조금 더 쪼개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본다면은 조금은 한두 달은 좀 더 지켜봤다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글로벌 전반적인 미국 증시 이 차변과 대변 비율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투자 적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바로 이겁니다. S&P 500 주가와 TGA, 미국 재무부가 연방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래포랑 비슷하죠. 뭐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GA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연방은행 개설한 계좌. 근데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 보세요. 빨간색이 S&P 500이고 그리고 이 남색으로 약간 파란색이 된 게 TGA 유동성 공급 비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다시 또 푼 거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형태로 인해서 단발적이다. 단발적으로 올라간 뭔가 반등이다. 근데 이게 대대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TGA 계좌를 통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려면 다시 또 돈을 회수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랠리를 일단은 우리는 계속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TGA 계좌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S&P 500이 갑자기 컨센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뭐 어느 분은 뭐 그냥 정상적인 배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아직은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은 너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하반기에 너무 높게 우리가 좀 측정하고 보고 있지 않느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조금은 이게 약간의 좀 어찌 보면은 너무 높아진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리스크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S&P 500의 10일 이동 평균선에 상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이죠.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이격이 발생한 종목들의 비율인데 요거는 이제 영국의 이제 롱뷰 이코노미라는 자문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에게서 이제 퀀트 배열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 빨간색 비율이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 과열에 들어가면은 통상 조정 국면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주가거든요. 조정 국면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단은 단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차주 초반에는 미국장이 약간의 며칠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50일 평균이라든지 뭐 200일 평균을 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서 뭔가 내가 좀 소외받고 있다, 조금 손만 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밤이나 또는 다음 주 초반에 미국장이 조정이 나올 때가 오히려 단기적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다음 주 초반에 약간의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기회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 3월 달 마지막 이 신중한 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4월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